네, 홍보선의 주말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죠. 조 바이든 미국 새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이곳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152년 만에 처음으로 전임자 없이 이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현지 시각이 지금 몇 시입니까? 6시입니다. 예. 6시 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전 한 11시 반부터 이게 취임 시작됐는데 다 지켜보셨습니까? 예, 드디어 방금 전에 네. 약 한 1시간 됐는데요. 네. 다 보시고. 조 바이든 예. 이제 대통령입니다. 예. 백악관 들어갔어요. 대학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엘링턴 국민여지 참대하고에 예. 쉽지 않았는데 네. 이제 시작한 거죠. 네. 예. 자, 이전과 다른 모습들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예.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네, 다르죠. 제가 이제 이 대통령 취임식 올해까지 이게 예. 8번째 지켜보는 건데요. 네, 예, 8번째. 참가하기도 하고. 예. 이번에는 참가를 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석장을 갖고서도 네.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게끔 이제 워싱턴 DC가 예. 조그매요. 예.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안 다니고 무장한 군인들만 거의 한 경찰까지 합쳐서 한 3만여 명이 예. 한 일주일 동안 네. 짐치고 있으니까 예. 거의 유령도시 비슷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 취임식을 한 거죠. 예. 평소에는 몇십만 명이 축제 분위기로 와서 하는데 이번에는 예. 그 내셔널몰에 20만 개의 작은 성조기를 꽂아놓고 예. 사람 없이 그렇게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초청장 받으셨는데 그럼 못 가신 거네요? 현장에는? 이번엔? 예, 왜냐하면은 예.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까지 오라는데 도저히 그 네. 시간에 네네.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오바마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하루 종일 걸어만 다녔지만 네. 이번에는 다 바리케이트고 예. 다 전철도 폐쇄했고 예. 또 이러기 때문에 며칠 전서부터 가서 묵지 않으면은 네. 그 장례식 장소 예.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다.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죠. 어떤 방식으로는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은 2024년, 이제 4년 뒤 출마를 고려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다고 보십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 완강하게 예. 이어갈 때 계속 나오는 게, 20일 취임식 때, 예. 같은 워싱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는 이 4년 후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게 얘기였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게, 지나간 게 이제 지난 6일날 큰 사단이 났잖아요. 폭도들이 의회를 점거하는 사태가 난 거에 미국의 여론이 확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트럼프 쪽에서 톤 다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오늘 취임식에 참가도 안 하면서 아침 일찍 플로리다로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 헬기를 타고 백악관에서 앤드류 공군기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백악관 직원들 몇하고 이 행사를 치르면서 연설한 내용이 예. 다시 돌아오겠다. 네. 희망하건대 빠른 시간에 돌아와야 되고 끝까지 싸우겠다. 네. 이런 끝까지 불복하고 뭔가 정치 세력화 하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예. 어제 저녁 때 막판에 사면을 했습니다. 예. 사면이 없지 사면이요. 않냐, 끝까지 네네. 조용해서요. 예. 그런데 사면하기 전에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충직하게 대변인 역할을 하던 오하이오의 짐 조던이라는 의원하고서 한 30분 이상 통화를 하고, 예. 스티브 배넌을 사면을 시켰어요. 4년 전에 예. 트럼프를 선거운동을 책임져서 대통령 당선을 시켰다가 예. 백악관에서 쫓겨났다가 사위랑 불화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게 범죄로다가 지금 기소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막판에 사면을 한 거 보면은 예. 뭔가 본인 중심으로 가서
정치 세력화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 아니냐. 예. 전문가들이 이런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까지 불복하고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막판에 또 물러나는 날 전날 밤에 또 사면하고 자, 끝까지 사실은 뭐 계속해서 사실은 뭐 그 앞으로 뭔가 일을 벌이겠다 이런 계속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데 이게 또 미국의 정치 어떤 분열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남북전쟁 수준으로 파악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보니까. 예, 지금 지난 1월 6일 이 인종주의 범죄 집단들이죠. 예. 이게 지난 트럼프 4년 동안 그냥 거리를 활보하게 되고 너무나 많이 불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미국 내에 이 백인들이 이 갖고 있는 인종적 이 사고가 얼마나 한심하냐 뭐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놀라는 거는 그때 그 사건이 난 다음에 계속해서 수사하고 나오고 있는 밝혀지는 내용들이 예. 이 정부 내에 경찰 안에 전현직 경찰이나 퇴역 군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예. 오늘 취임식을 놔두고 하루 전인 어제에 동원된 방위군 안에 이런 집단과 연계된 사람들이 색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 임무에서 배제되고 한 몇 시간마다 몇 명이 있다 이런 게 나오니까 굉장히 좀 공포였었죠. 예.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이게 과연 미국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오늘 취임식 때 바이든 통합, 예. 단결, 이 국가를 안정시킨다라는 그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을 정도로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아직 혼재고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이렇게 같이 공존한다 이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이 이런 분열 상황을 통합을 여러 번 이제 취임사 얘기했지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 지난 5일날 조지아주의 런오프 일렉션에 민주당이 이겨가지고 예. 트리플 크라운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 백악관, 상원, 하원을 다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라는 게 그나마 이제 좀 안도감을 시민들이 갖게 됐다.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예. 그래도 여하튼 오늘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버릇처럼 하는 게 예. 미국 시민 7,400만 명이 나를 찍었다면 이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분열된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고 예. 그리고 오늘 취임식 때도 초긴장 상태였던 게 네. 20일 6일날 DC에 와서 사단을 일으켰던 그 폭도들이 아직 DC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을 저질를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 분위기가 굉장히 긴장되고서 걱정스럽고 이런 거를 치러서 지금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비로소 백악관 들어가니까 예. 좀 마음을 놓고 휴할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가늠하기 어렵다.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복을 하다 보니까 한 2달 반 동안 사실은 원래 대선 승리가 확정이 되면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게다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하원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를 또 어떻게 이제 다뤄야 될지도 큰 고민이겠습니다. 이게 100일 뒤에 그 탄핵안 상원에 송부한다는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제 결정된 게 없는데 예. 6일날 의회를 잠시 뺏겼던 거에 대한 이 의회 지도부의 이 화가 난 상황에서 예. 그냥 바로 하원에서는 그 네. 탄핵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렇게 할 때에 바이든 인수위원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말렸습니다. 네. 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하면 할 일이 많은데 탄핵을 말렸는데도 불구하고서 의회 지도부가 이거는 역사에 남겨야 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해서 강행을 했는데 과연 지금 하원을 통과된 탄핵 결의안을 상원으로다가 언제 넘길지 아직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게 뉴스의 초점이었는데요. 네. 어제 공화당의 넘버원인 미치 매코넬이 트럼프하고 선을 분명히 걷는 발언을 했어요. 네. 지난 6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와 비슷한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서 입법부가 의회가 이렇게 틀렸다라는 거 분명히 하면서 공화당이 이 트럼프와 선긋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상원에서도 공화당 당론이 예. 탄핵을 통과시키는 걸로 되면은 이게 되지만은 아직 이 새 행정부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상원에서 탄핵안을 언제 결정할지 그리고서 많은 또 전문가들은 그래도 트럼프 세력을 봐서 2년 후 중간선거를 봐서 상원에서 공화당이 탄핵안을 처리를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다수 의견인데요. 예. 어떻게 변화될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 탄핵 자체가 이게 뭐 되고 안 되고 여부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점 자체 때문에 뭐 이게 그 새 정부의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바꿔야 되고 트럼프의 유산을 청산해야 되는 그런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화당이 네. 트럼프 편을 들지 않지만은 네. 트럼프 편을 들지 않지만은 탄핵에 반대했던 공화당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탄핵감이긴 하지만은 예. 탄핵을 하면서 여하튼 국가를 통합시켜 나가야 되는 새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된다. 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냈었죠. 예. 그런데 이제 탄핵을 강행한 쪽에서는 탄핵이 만일에 가결이 되고 통과가 되면은 트럼프가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네. 옵션이 많아지는 거죠. 네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탄핵에 대한 이 찬반 논의가 있는 거고, 여하튼 새 정부 출범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이 통합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이든 새 정부 사람들의 예.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정치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통합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이 탄핵 자체가 끌고 갈 이런 전국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할 게 고민할 게 참 많아 보이는데, 근데 지금 당장 가장 큰 당면 과제 중에 하나는 또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망자가 벌써 누적 사망자가 41만 명 넘었죠. 그렇죠. 네, 40만 명 훌쩍 넘어서고, 예. 여하튼 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처음으로 워싱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간 게 예. 내셔널몰 앞에에 그 40만 명 사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제일 먼저 가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과제. 그래서 오늘 백악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대통령 명령으로 사인하는 게 예. 앞으로 일단 100일간 예. 전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쓴다라는 대통령 명령에 사인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이 국경 장벽 건설하는 거 중지시키고 뭐 이런 또 탈이 기후 협약에 하는 거 5가지를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마 중계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 예. 서명 사인하는 게.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다급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국민들 보호하는 사안하고 예. 두 번째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바닥을 치는 이 소비자들의 경기 문제, 학교 문을 열고 100일 내로 학교 문을 어떻게든지 열겠다라는 게 네. 가장 강주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해온 얘기입니다. 예, 김동수 대표께서도 이제 현재 사시니까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새 정부가 어떻게 뭘 할지도 많이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오히려 그 이상으로 공포스러웠던 게 이 예. 지난 4년 동안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다 전국 차원으로 전국적으로 이 정말 무장을 하는 수준으로다가 조직화됐어요. 이게 지금 바이든을 앞장 세워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유색인종 차원에서는 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대한 국내 테러리스트로다가 규정하는 워딩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가장 기대했던 그런 내용이고 두 가지 참 어려운 미국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새 정부 출범에 맞춰가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외교라인 또, 새로 또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지금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과 이렇게 회담 조율 이런 게 얘기 꺼내기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국내 일 때문에. 다만
다만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델라웨어를 떠나면서 그리고 그 인수위에서 나오는 얘기는 기후 변화라는 게 너무나 지구촌에 다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세계 기후 정상회의를 꽤 빠르게 워싱턴에서 개최하겠다라는 언급을 몇 번 했습니다. 예. 아마 여기에 초청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네네. 1대1 따로 회담이 1대1. 되면은 네. 그게 아마 최초의 새로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원래는 뭐 그 빠르면 6월쯤에는 뭐 한미 정상회담이 따로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긴 한데 그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회의 그 현장에서 따로 1대1 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시는군요. 네. 그럼 빠르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아직 일정에 대해서는 뭐 그 네네. 누구도 모르죠. 예. 변수가 많고 예. 더구나 이 의회에서 아직 이전 같으면은 최소의 강요들이 장관급이 네. 컨퍼메이션을 맞추는데 인준을 받게끔 준비를 해주는데 네. 한 명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게 뭐 거의 한 2주간은 갈 텐데 네. 그래서 이 일정은 의회가 얼마나 빨리. 한 목소리로 예. 협력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좀 빨라지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 연대 대표와 인터뷰 나눴습니다.